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오늘 11주 두 번째 조직 내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또 이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거래 처리 시스템과 이제 기능 영역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 중에서 뭐 어째 보면은 뭐 가장 강력한 시스템 중에 하나인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에서 ERP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ERP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ERP 그 상에서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뭐 기업은 모든 기업은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프로세스를 그 ERP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ERP 시스템이 지원을 해주는 어떤 세 가지 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줄 알면은 이번 강의는 충분히 성공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먼저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ERP는 전사, 조직의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능 영역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각 영역별로 이제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반면,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다 해서 ERP 시스템은 어떤 뭐 일종의 뭐 쉽게 하면 그냥 소프트웨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근데 조금 더 이제 크게 가면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제 솔루션 형태로, 솔루션이란 말이 이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이슈를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ERP는 이제 공통의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적용해서 어떤 조직 전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에서 바라보고, 뭐 계획 수립하고 경영 관리, 조직의 모든 자원 활동을 통합한다. ERP는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잘 알려진 ERP 소프트웨어 벤더는 이제 SAP라고 하는 그 독일 회사고, ERP 시장의 뭐 한 3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오라클 하면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거든요. 근데 ERP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뭐 한 70~80%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오라클에 인수된 이제 피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옛날 이제 피플 소프트도 이제 ERP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 피플 소프트는 이제 그 ERP 관련된 교육 분야에서 좀 많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ERP의 기본 개념은 이제 그런데, 그 ERP 시스템 원래 이제 뭐 원자재 관리, 재고 관리, 주문 입력 뭐 그쪽과 이제 좀 관련이 되어서 이제 계속 확장이 되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시간 지남에 따라서 ERP가 이제 뭐 원래는 원자재 관리, 지금 운영 관리 쪽에, 생산 관리 쪽에 이제 국한되어 있다가 지금 이제 관리, 영업, 마케팅, 인적 자원 프로세스까지 다 이제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생산 관련된 그 시스템을 이제 뭐 MRP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쪽에 관련된 시스템 그냥 ERP라고 하면, 뒤에 추가가 된 관리, 영업, 뭐 마케팅, 인적 자원이 다 추가가 돼가지고 여러 프로세스를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보통 ERP2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ERP2, ERP 시스템 효과 관계, 시스템 도입,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또 나오네요. 이제 SaaS ERP 도입, 이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죠. 거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EAI,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관련된 ERP와 관련된 이쪽 관점에서 ERP 시스템을 또 알아보도록 하시죠. ERP의 핵심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모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모듈. 여기서 말하는 모듈. 이 모듈은 어째 보면은 여기 보죠. 재무 관리, 운영 관리, 인적 자원 관리. 기능 영역별 시스템으로 가면 이 모듈이 어째 보면은 그 기능 영역별로 있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게 다 ERP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ERP를 통합된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ERP2는 여러 조직에 걸친 ERP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표현을 다르게 하면, 기능 영역별 시스템이 그 부서, 그 기능 영역에서 ERP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것들이 다 통합됐을 때
소위 말해서 ERP2라고 하고 2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명칭을 줄 수 있다는 거죠. ERP2 시스템엔 다양한 모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 ERP 모듈이라고 해서 재무관리, 운영관리, 인적자원관리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핵심. 여기에 확장된 모듈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객 관계 관리, 공급 사슬 관리,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 비즈니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확장된 4개의 모듈, 4개 각각 4개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다 그 ERP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ERP는 여기 데이터베이스죠. 원통은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다 공유합니다. 여기 보면 모듈 적혀 있죠. 이게 이제 전체가 ERP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조직에 ERP 우리 책에 쓰는 그 용어로 하면 ERP2죠. 시스템으로 한다면 그 안에 회계 및 재무, 제조 및 생산, 인적 자원 모듈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핵심 모듈로 확장된 걸로 공급 사슬, 고객 관계 관리,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 비즈니스 모듈이 확장된 모듈로 들어가 있고 이 모든 모듈이 하나하나가 이제 그냥 시스템인데 아니면 제가 앞에서 쓴 표현으로 하면 하나하나가 소위 말해서 이 조그마한 ERP 시스템입니다. 얘들은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공유하는 거죠. 여기 지금 화살표된 공급 사슬 관리 모듈은 이제 공급 업체와 관련됐다는 말이고 고객 관계 관리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고객과 관련됐다는 말이고 ERP는 보면 조직의 모든 관련된 일들을 그냥 다 관리를 해요. 물론 여기 이 모듈이라는 거 있죠. 모듈을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그 유형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ERP는 보통 이렇게 써요. 우리는 뭐 어떤 소프트웨어 사면 바로 설치해서 쓰면 되죠. ERP는 좀 표현을 하자면 백지의 캠퍼스를 줍니다.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우리 조직이 필요한 세모 모듈, 네모 모듈, 별표 모듈, 동그라미 모듈을 개발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로 공유하죠. ERP는 그래서 통합된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별표, 세모, 네모, 별표 이거는 이 모듈은 조직마다 틀리죠. 조직의 유형에 따라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자, ERP 시스템의 효과와 한계에서 이제 ERP 시스템의 주요 효과, 그 다음에 한계점, 도입의 어떤 실패 요소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주요 효과는 일단 ERP는 엄청나게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을 미리 드리면 ERP 구현 프로젝트의 90% 이상은 다 실패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뒤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주요 효과를 몇 가지를 보면 먼저 조직의 융통성과 기민성, 기민성 아니면 유연성, 민첩성, 민첩성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민첩성, 민첩하게 움직인다 그 말이죠. 의사결정 지원, 그 다음에 품질, 품질 효율성 이제 그 다음 또 딴 것도 또 추가가 되면은 이제 비용 절감도 있고 잘 운영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조직에 잘 맞아가지고 그러한 효과들인데 조직의 융통성과 이제 유연성 아니면 민첩성이라는 의미는 ERP 시스템은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보 시스템, 정보 자원의 기존 부서별, 기능별 장벽을 이제 허무는 통합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모든 자원이 서로 공유가 가능해서 조직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있어서 더 유연하고 더 민첩하게 높은 적응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기능 영역별 시스템으로 따로 있을 때는 부서 간의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무가 좀 유연하게 민첩하게 하기 힘들었는데 ERP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직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더 정확한 정보로 더 신속하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ERP 시스템은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개선해서 고객 서비스, 생산, 유통의 수준과 효율성을 상당히 이제 개선시킬 수도 있고 ERP는 이제 거래 비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용을 이제 원래 ERP를 처음에 할 때는 엄청 비쌉니다. 근데 하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용을 이제 절감시키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ERP가 주는 그런
한계점, 단점이라 하죠. 무엇이 있냐? ERP 시스템은 이제 최우수 사례에 따라서 사전에 정해진 기능이기에 기업들은 자신의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맞춰야 한다 해서 좀 전에 여기 말씀드린 ERP는 모듈을 이제 구성해서 넣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많은 조직이 그 SAP나 오라클이나 ERP를 제공해주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IT 서비스 업체들이 조직은 회계 재무 필요합니다. 생산하면 생산 이거 필요합니다. 사람 관리 필요합니다. 나머지 이런 그러니까 이제 핵심 모듈 외에 나머지 모듈에 대해서는 뭐 확장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는 거지. 기본 핵심 모듈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 뭐 저기 아리한글이나 뭐 저 MS 워드 같은 경우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 거기 정해진 기능들만 써야 되는 것처럼 기업은 자신의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여기에 똑같은 우리 여러분들 왜 아파트 분양받아서 들어가면 그 아파트에 맞춰서 가구를 갖다가 새로 넣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새로 이사 가면 가구를 또 바꾸고 막 그럽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째 보면 그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맞춰서 사는 걸 정말 잘하는데 ERP도 이제 그런 경우 그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ERP 프로젝트가 참 이상하게도 그 대학 조직에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뭐가 안 맞는 거죠, 좀 뭐가. 예. 그 다음에 ERP 시스템 도입은 복잡하고 비용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 이게 IT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ERP는 그게 안 되는 게 뭐냐? 단순합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기존에 사용하는 시스템들이 있죠. 근데 ERP는 전에 다시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ERP를 파괴적 기술이라 합니다. 파괴적 기술. 뭘 파괴하냐? 우리 기업에 현존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파괴하고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즉, 지금 우리 조직은 업무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뭐 결제 서류에 세 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ERP를 하면 그게 다 없어지고 전산화돼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내가 우리 이 회사에서 뭐 10년, 20년 일한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방식을 선호하지 새로 바뀐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거부 반응, 저항도 많이 발생하고 저항이 발생하면은 이제 개발하는데 저기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들면 이제 비용이 많이 되고 그게 너무 오래 가면 결국 실패로 갑니다. 예. ERP 도입은 신중하게 짧은 시간에 탑다운 형태로 즉 위에서 관리자들이 이렇게 한다 딱 하고 밑에는 그냥 무조건 따라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지 밑에 뭐 저기 일하는 사람들 뭐 저기 의견 다 받아가지고 반영해가지고 한다 그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계획 및 개발 단계의 변화 관리 과정에 ERP 시스템으로 영향받는 사람들을 참여시키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참여 안 시키니까 이 사람들 이제 저항이 많죠. 어째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예. 그다음 신구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단시간에 하려 한다. 이제 옛날 시스템에서 이제 새로운 걸로 바꿀 때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 ERP 시스템에 필요한 새로운 가업에 대한 교육 훈련. ERP를 도입하면 그 일하는 직원들 다 교육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들이 쓰는 시스템 자체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또 엄청 싫어하는 그런 그 문화가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죠. 적절한 데이터 전환 작업 및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가 실패했다. 이제 데이터를 이제 ERP 형태로 이제 바꿔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됐을 경우 데이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면 ERP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 ERP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산에 이제 소프트웨어로서 ERP를 설치를 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뭐 세 가지 접근 전략이 있는데 먼저 바닐라 접근법 약간 뭔가 좀 느끼하죠. 맞춤 접근법, 최우수 접근법 이 세 개로 이제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고 바닐라 접근법은 뭐 이 방법은 이제 환경 설정 옵션을 이용해서 표준형 ERP 패키지를 회사에 이제 맞춰서 설치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을 설치하면 패키지의 표준 설정과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닐라 방식은 어떤 회사의 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이 매우 빠르게 이제 이루어지고 대신 회사 특정 프로세스에 맞춰 적용하는 그런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이다.
근데 뭐 바닐라 방식은 그 어떤 기업의 어떤 그런 공식 프로세스에 딱 맞지는 않지만 뭐 비교적 빨리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ERP 패키지에 있는 그 기능은 그냥 그대로 그냥 쓴다 그 말이고 맞춤은 이제 해당 기업에 맞게 디자인한 새로운 ERP 기능을 개발해 기업에 더 맞춤화된 ERP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다. 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SAP나 오라클이 자기들이 이미 구축한 그 ERP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그냥 바닐라 접근 보면 그대로 그냥 그 회사에서 그냥 도입해서 쓰는 거고 맞춤은 그 회사에서 사용할 사람들이 필요한 기능들을 그 개발하는 데서 또 이제 맞춰서 맞춤화 시켜서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복잡하고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최우수 방식은 완전한 맞춤화에 따른 많은 비용과 어떤 위험을 뭐 피하면서 바닐라와 맞춤형의 어떤 약간 하이브리드 장점만 합친 것. 그래서 특정 부분은 기존 제품 ERP 모델 그대로 쓰고 어떤 특정 부분은 이제 모듈을 좀 더 추가해서 하는 거. 그런 접근 방식이다. 바닐라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저기 ERP 만드는 회사에서 패키지 만드는 회사에서 중국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 맞춤은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이제 개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최우수는 어떤 부분은 거기서 그대로 만든 거 그대로 쓰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좀 이제 개발해 달라 뭐 그런 차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이제 ERP 도입해서 이 클라우드 기반이죠. 클라우드 기반. 기업들이 이제 어떤 완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해서 뭐 좀 산에 ERP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를 구매하지 않고 ERP를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클라우드 기반이죠. 이거는 뭐 클라우드 컴퓨팅 할 때도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기업이 이제 ERP를 우리가 구현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ERP를 필요할 때만 쓰는 뭐 그런 형태죠. 예. ERP 클라우드 벤더가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업데이트 관리하고 시스템 보안 사용 가능성 다 책임지죠. 우리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 장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나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뭐 장점과 상호 연관성 장점과 이제 특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클라우드 기반 ERP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사내 설치 방식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초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용,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 필요 없죠. 굳이 뭐 ERP를 하기 위한 어떤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할 필요 없죠. 이미 그 클라우드 그 회사가 ERP 관련된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거기 접속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클라우드 기반 ERP 솔루션은 이제 확장이 가능하다 해서 이제 뭐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그거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고 더 쓰고 싶으면 더 쓰고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뭐 장점과 같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고 단점은 사내 설치 ERP 시스템보다 더 안전한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공공 클라우드로 가면은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 뭐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전략적 IT 자원에 대한 통제를 포기해야 된다 해서 이제 뭐 클라우드로 가면은 당연히 이제 조직의 전략적 IT 자원에 대해서는 공간 클라우드로 가면 이제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우려가 있고 ERP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IT 자원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다. 즉 우리는 그냥 ERP가 저기 클라우드에 있는 거 쓰기만 하지 그쪽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쪽 그 클라우드 그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뭔가 이제 해결을 안 해주면은 어찌 보면 우리도 상당히 위험이 될 수도 있죠. 똑같습니다. 웹 서비스 해주는 그 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회사 웹 페이지가 다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뭐 이러한 그 클라우드 기반 ERP는 뭐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장단점의 뭐 장단점과 이제 거의 뭐 유사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ERP 자체를 클라우드로 가는 경우는 뭐 대기업에서는 뭐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좀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조직의 자원을 좀 특히 이제 클라우드 기반 ERP 시스템으로 가는 경우는 여기 앞에서 ERP의 어디죠? 예, 핵심 모듈이죠. 핵심 모듈 중에서 클라우드 기반은 보통 이제 재무 회계, 재무도 좀 어쩌면 그렇고 이제 회계입니다. 회계. 보통 회계 이제 해서 뭐냐 그 돈 쓰고 영수증 처리하고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뭐 여기 인적 자원 관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하는 거지. 뭐 조직의 대부분 많은 일들을 그 클라우드로 가서 이게 활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특히 이제 좀 중소기업 그쪽에서 이제 좀 저렴한 비용으로 ERP 형태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한 ERP 지원해서 ERP 그 시스템은 이제 여러 이제 표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제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ERP 시스템 한쪽 끝과 뭐 다른 한쪽 끝을 잇는 그 프로세스라는 게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러니까 한쪽 끝과 다른 한쪽 끝을 잇는 프로세스나 여러 부서들에 걸친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점에서 엄청난 이제 장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 걸친 프로세스면, 여러 부서에 걸쳤다 하면 이제 크로스가 들어가겠죠. 여러 부서에 걸친 프로세스는 한 부서에서 시작해서 다른 부서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동일 부서에서 시작해서 동일 부서에서 끝나지만 그 사이에 여러 부서를 거쳐서 오는 경우. 어떤 프로세스는 그냥 요즘은 이제 조직이 그 부서 내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A 부서에서 시작해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업무 자체가 A에서 시작해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다시 A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크로스 그 디파트먼털 이제 프로세스죠. 요즘은 이제 그 회사 이제 뭐 가면 이제 업무가 다른 부서와의 그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협력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교환이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ERP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조달, 주문 완수, 생산 프로세스, 여기 관련돼 가지고 조달 프로세스, 주문 완수 프로세스, 생산 프로세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보자. 뭐 그림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조달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구매가 필요한 재고 부서에서 시작되어서, 여기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달 부서는 조달부가 하는 게 이제 필요한 이제 뭐 물품들 이런 것들 이제 그 괜찮은 벤더들 찾아서 이제 구매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옛날 같은 게 이제 구매부라고 합니다. 조달부가. 요즘은 이제 근데 구매부의 역할이 더 커져 가지고 이제 조달부서라고 하는데, 구매가 필요한 재고 부서에서 시작되어서 대금 결제를 담당하는 그 회계 부서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재고 부서에 시작해서 회계 부서에서 끝난다. 그 말이죠. 자, 주문 완수 프로세스는 고객이 어떤 구매를 요청함에 따라서 판매 부서에서 시작해서 대금을 수령하는 회계 부서. 즉, 누가 이제 우리 제품을 샀죠. 그럼 판매 쪽에서 판매하겠죠. 그 중간 과정을 거쳐서 결국 회계 부서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물건을 샀다.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판매 부서에서 내 주문을 받아서 중간에 뭐 처리가 되어서 결국 내가 이제 돈을 입금하는 거는 회계 부서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런 말이고. 예, 그다음 이제 생산 프로세스 관련 이제 그 예를 보면, 생산 프로세스는 이제 완제품 생산과 어떤 수령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이제 재고 부서에서 시작이 되어서 결국 또 재고 부서에서 끝나는데, 근데 중간에 생산 부서도 이제 개입이 된다. 이제 그런 그 프로세스 과정을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생산 프로세스, 그 다음에 주문 완수 프로세스, 그 다음 조달 프로세스, 이제 각각의 예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제가 뭐 다 이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먼저 하나만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조달 프로세스죠. 이거는 조달 프로세스는 기업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부에서 구입할 필요가 있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조달이라고 하는데, 시작이 되어서 이를 수령하고 관련 대금을 결제해야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외부에서 뭐 부품이나 원자재 사오는 이제 주문하는 걸로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 대금 결제를 하는 걸로 끝난다. 이제 그 말이죠. 이 프로세스에서 좀 그 단계를 보면, 먼저 필요한 상품 구매를 위한 구매 요청서를 여기죠. 구매 요청서를 작성하는
재고 부서에서 이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즉 재고 부서에서 재고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뭐 부품이나 상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매 요청을 하는 거죠. 예? 그 구매 요청서가 재고 부서가 왜냐하면 조직에서는 구매는 구매 쪽에서 하다 보니까 아니면 뭐 조달부라고도 하는데 구매부에서 하니까 재고 부서가 이 요청서를 구매 부서로 이제 보내야 되겠죠. 재고 부서가 자기들이 그냥 사고 싶다고 바로 살 수 없습니다. 예. 조직은 각 맡고 있는 그 역할이 있다 보니까 이 요청서를 이제 구매 부서에 보내면 구매 부서는 이제 주문서를 넣겠죠. 그걸 사야 되니까 이제 구매 주문서를 작성해서 이 원자재 제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업체한테 보냅니다. 보통은 여러 공급체들 중에서 뭐 편리성, 속도, 신뢰성 등 기타 특성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업체를 보통 선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과 기업 간 거래에서는 그 어떤 그런 그 신뢰 이런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기업이 주문을 한 다음에 회사가 주문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이제 물리적으로 체크하는 재고부서에서 상품을 수령을 해서 재고부서 담당자가 우리가 구매 주문서 있죠. 여기 뭐 산다고 이제 그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매 주문서와 내가 실제로 받은 그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 그 포장물 그 리스트가 있는데 뭐 이 포장에는 뭐 어떤 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비교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구매하고자 해서 넣었던 게 들어온 상품하고 제대로 맞는지. 만약에 수령물이 주문과 일치하면은 재고부서는 상품 수령 문서를 이제 발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뭡니까? 문제 있다고 다시 구매 쪽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구매 부서는 다시 그 판매자한테 문제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동시에 아니면은 뭐 이 단계가 끝나고 나서 회계 부서는 공급업체로부터 송장을 받습니다. 즉 공급업체가 구매 주문서에 있는 제품을 공급한 공급업체가 상품을 보낼 때 보통 송장을 같이 회사로 보내는데 그 송장은 회계 부서가 여기서 이제 돈 결제를 하니까 받습니다. 같이. 그 다음에 회계 부서는 이제 이를 이제 구매 주문서, 상품 수령 문서 그리고 송장하고 확인합니다. 회계 부서에서 여기 우리가 사고자 하는 구매 리스트 그 주문서에 있는 내용이 여기 포장 그러니까 상품 수령서하고 이제 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확인을 했을 때 이 세 개가 다 일치를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은 대금 결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직 내에서 어떤 뭐 원자재나 부품을 구매할 때 이런 문서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재고, 구매, 회계 여러 부서들이 서로 다 소위 말해서 협력을 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주문 이 완수는 이제 제품 판매하는 거와 이제 관련된 건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판매 부서에서 이제 고객이 제품 주문 들어오면 이제 견적서 줘야 되고, 판매에서 고객 구매에 대한 주문서, 판매 주문서 뭐 다 확인을 하고, 뭐 그다음에 재고 쪽에 확인하는 건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그런 제품이 있나 없나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또 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 정보가 재고 쪽으로 흘러가고, 동시에 회계도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물건 팔았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보이스를 이제 발생하고 하는 그런 여러 부서가 서로 연관돼 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흐름이다. 자, 이러한 그 ERP가 조직 내 정보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ERP가 여기 보시면 SCM 및 CRM, 예? 조직 간 프로세스, ERP, SCM 시스템 및 ERP, CRM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조달과 주문 완수 프로세스에서 이제 공급업체와 고객들이 이제 서로 다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SCM과 CRM이 다 ERP와 연관돼 있다. 월막 같은 경우는 SCM, ERP,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SCM, ERP, CRM. 우리 조직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 조달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이쪽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주문 완수, 즉 판매 관련된 거는 이제 이쪽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이제 다 이제 연관되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서로 연결된 프로세스를 이제 이 그림으로 또 이제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조달 프로세스, 생산 프로세스, 주문 완수, 이 CRM 쪽이거든요. 이게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프로세스에서 요거는 이제 SCM 쪽이고,
요 안에서는 이제 ERP 그냥 그 시스템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 결국 그거죠. 내가 고객으로서 구매 요청을 했죠. 그러면 조직은 내가 구매 요청을 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뭐 주문을 받았을 때 생산하는 시스템이면은 내가 자동차 할게요. 자동차. 우리나라는 자동차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생산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생산을 해야 되니까 내가 자동차 주문을 하면은 뭐 현대자동차가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할 때 필요한 원자재 부품이 필요한지를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거 되면 이제 이쪽에 이제 CRM, SCM 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없으면은 이게 시스템이 서로 독립적이지만 또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런 뭐 동그라미 이런 것들 있죠. 예. 전부 다 어떤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있죠. ERP도 정보 시스템, CRM도 정보 시스템, SCM도 정보 시스템. 이 정보 시스템은 뭡니까? 결국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결국 시스템 안에서는 데이터의 흐름이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동시에 학기 초에 우리 그 여행 사이트에서 비행기표 예약할 때 그 프로세스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개발을 하려면 먼저 그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시스템 개발 및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조직 내에서 그 사용하는 그 ERP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좀 더 엄밀히 구분을 하자면 ERP는 예전에 이제 자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머티리얼 뭐 MRP 이제 머티리얼 리소스 이제 플래닝 시스템 이제 그쪽에서 시작이 되어서 거기서 핵심 모델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모듈들이 합쳐져서 요즘은 뭐 ERP2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ERP가 가지는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ERP 시스템이 지원하는 어떤 몇 가지 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러한 프로세스가 이제 서로 또 다 이제 또 통합이 되어서 이루어져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제 거래 처리 시스템, 기능 영역별 시스템을 뭐 받고 거기서 좀 더 개발된 발전된 ERP 시스템에서 받고 그 다음 이제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고객을 소위 말해서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인데 고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수동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시스템 도움을 받는 거죠. 그와 관련된 CRM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